다른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리즈망 오해와 진실 어떤 편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브리즈망의 오해와 진실 통증편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께 직접 브리즈망을 시술받았던 환자분 중 한 분의 음성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문의 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김회입니다. 기억에 제가 한 작년 연초에 네, 거의 한 2년 다 돼가네요. 네. 2022년 1월, 1, 그럴 2월 때 그때 갔었는데 처음에 하셨던 것 1월 달에 같아요. 가서 시술을 받고 제가 먼저 그때 오른쪽 어깨를 시술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네네, 네. 먼저 왼쪽 어깨가 먼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여기저기 뭐 다 많이 다녀봤거든요. 도수 치료도 많이 아, 받아보고 뭐 무슨 치료 아, 뭐 시술 뭐 체외 충격파 뭐 그래갖고 네. 병원도 한 세 군데인가 뭐 여기저기서 아는 잘 사람들 예 아셨겠네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네, 왼쪽 어깨가 다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이분, 제 기억이 나는데, 이분 하신 오른쪽 이제 브리즈망을 했고, 오른쪽 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어깨가 한 2년 정도 계속 아프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셔서, 오른쪽이 딱 아파오니까, 이걸 어떻게 또 2년 동안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고 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세요. 기억이 조금 이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운동 같은 거 제대로 못하고 당연히.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도 뭐 샤워할 때도 되게 이렇게 불편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네.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처에 아, 사는 친구가. 야, 뭐 네. 근처에 뭐 그런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오십견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어딘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음,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름만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가갖고 얘기를 했더니 뭐 하더니 시간 괜찮으면 오늘 바로 시술을 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병원은 그렇잖아요. 뭐 일단 진료하고 무슨 뭘 음, 사진 찍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예? 이렇게 치료 스케줄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당일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분은 이미 왼쪽 어깨를 경험해 보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50견이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경험해 보신 거예요. 다른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브리즈망입니다. 그래서 브리즈망의 가장 큰 장점, 당일날 바로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국소 마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필요가 없어요. 단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힘줄 상태. 그래서 저는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오셨다면 힘줄이 괜찮은지만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이게 50견이라고 진단이 된다면 브리즈망은 당일날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시술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 시술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저한테 모든 걸 맡겨주시면 제가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시술을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브리즈망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냥 뭐라 그러나 하도 이렇게 여기저기 가도 이렇게 진전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네. 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셨, 네, 혹시 이 상황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되게 고생하셨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왼쪽이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 나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까 정말 딱 그런 표현 하시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0견은 절대 운동만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면 다 그냥 운동만 하라 그래요. 근데 정말 50견을 통해서 힘들어 봤던 분들은 사실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방금 정말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게 기억이 남는 환자분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신가요?
그렇죠. 50견이 왜 이제 운동으로만 좋아진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냐면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우리가 이제 아프면 팔을 못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거 50견이네 라고 그냥 스스로 진단 내리는 분도 많고, 어떨 때는 병원 가도 50견 진단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 증후군인데 50견이라고 잘못 또 진단 내려서 그런 경우는 치료하고 또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50견? 별것 아니네? 그냥 운동해서 좋아지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난 1년 운동했어요. 어떤 분이 2년 운동했어요. 운동하면 좋아진다. 열심히 힘내세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워요. 50견은 절대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그냥 운동만으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짜 아, 왕창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럴 그래갖고 뭐 때였네요. 여러 가지 방역 수칙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네. 면회도 안 되고 보호자 안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시술을 뭐 그냥 얼떨결에 시술을 받고서 네. 마취 깬 다음에 저기 가족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래저래 이렇게 네. 됐다. 나 오늘 못 들어간다. 말씀도 안 드리고 입원했다. 네.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네. 집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소리냐고 지금. 아,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시술을 하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그게 그 뭐 믿어도 되는 거냐고. 무슨 쏜 거 아니야?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면회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알다시피. 뭐 출입 안 돼. 뭐 저기 외부 저기 환자 외에는. 그랬더니 이상한데 그거 속은 거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어요? 그거까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치료하고 환자분이 되게 아파하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해 드렸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고 면회도 못하는데 제가 순간 나쁜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러나 환자분 잘 치료받고 지금은 너무 잘 회복되셔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술하고자 하면 오히려 경계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원장님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설명을 처음에 잘 해드립니다.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그런 경우 있죠. 자, 저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냥 의사가 이제 머릿속으로 다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자, 오늘은 이런 치료 받고 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이 뭔지, 그 다음 이 병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럼 어떤 걸 해야 될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안 해주는 이제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사실 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병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 병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은 병을 아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아시는데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을 못 하세요. 그냥 카드라 통신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부터, 그리고 이런 병은 왜 생겼는지, 어떤 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치료에는 무엇을 생활 관리를 해야 될지 등등 전체적으로 쭉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잘 이해하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만의, 제가 정말 다른 노하우는 아니고 충분히 환자분과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치료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시술 후 통증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통증을 전혀 못 느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 통증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실제 환자분이 통증을 전혀 못 느꼈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까요? 왜냐면 이제 브리즈망을 할 때도 방법이 조금 다양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니까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브리즈망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수면 마취만 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잠들어 있지만 사실 아픈 상태겠죠. 마취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브리즈망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느껴요. 마취 깨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다가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좀 저항하는 경우, 그래서 멍도 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정확하게 마취하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통증 때문에 그런 글들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혹시 억울하거나 답답하진 않으세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50견을 저한테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 개월간 고생을 하셔서 진단을 제가 해드렸고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이게 필요하네? 이제 집에 가신 거예요. 이제 브리즈방이 뭔지. 근데 이제 브리즈방을 하시기로 하셨다가 검색을 하신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가 많은 거예요. 뭐 힘줄이 끊어진다, 골절이 된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 그래서 환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 무서워서 취소할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찍을 때 어떤 거 찍었냐면, 제가 이제 환자분에게 실제적으로 하는 한 5분 정도만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찍어놨어요.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훨씬 더 저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제가 물어요. 거꾸로. 골절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힘줄이 끊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플까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마취가 되어 있고 환자분이 눈을 뜬 상태에서 지금 제가 시술한 장면을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셨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니까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줄어드시고, 좀 더 이제 이 치료가 정말 좋은 치료고 내가 50견을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믿고 치료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실제 시술 후 3개월 후에 통증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술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살짝 통증이 있었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서 괜찮았는데. 네, 여기서 시술하고 잠깐 살짝의 통증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스트레칭하고 치료받으면서 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너무 아프셨잖아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이 아픈 거는 전혀 이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너무 그 이전에 아팠던 게, 왜? 50견 오면 밤에 너무 아프거든요.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밤에 자다가 깨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는 그런 잠을 자면서 느끼는 통증들은 없으니까, 단지 내가 좀 더 올릴 때, 끝까지 올릴 때 아픈 통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재활을 하고 치료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받고 3개월 후에는 팔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셨나요? 거의 뭐 이렇게 네. 회전 360도 회전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되지만. 그러셨군요. 다행이네요. 그 있잖아요. 체조 같은 걸 정민철 때 팔 다. 돌리게 하는 거. 그거 다 되세요? 다 돼요. 네. 뭐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셨어요. 이후로 무슨 뭐 약을 먹은 적도 없고 무슨 다른 병원에 가서 아무런 뭘 추가적인 뭘 한 게 없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어, 최근에는 그 네. 있잖아요. 저기 네. 뭐지? 그 근력 운동 있죠. 네네네.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벤치 프레스 들거나 이런 것도 하고. 벤치프레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골프를 치거나 뭐 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으시고. 네, 시술 후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벤치프레스 같은 헬스를 해도 괜찮나요? 저는 이제 3개월간은 뭘 하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3개월간은 스트레칭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아프니까 자꾸 근력 운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사실 운동하면 만병통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깨가 아프다라는 건 이미 근육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자꾸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더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치료할 때는 스트레칭 위주로 하셔야지,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는 안 되세요. 그래서 브리즈방 시술하고는 첫 3개월까지는 열심히 스트레칭,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 동네 사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네. 한번 너 나한테 한 잔 사. 그러실만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음. 그거 뭐 충분히 제가 술 여러 번 샀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고맙다고. 좋은데 알려줘갖고. 그래서 아. 제가 이게 기꺼이 설문조사에 응한 이유가 그거예요. 주변에다가는 근데 네. 마침 제가 네. 저는 주변에 네. 이렇게 저보다 이제 선배들, 네, 이렇게 네. 뭐 회사든 뭐 학교든 뭐 이렇게 네.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 그러면서 음. 자기가 했던 병원을 알려주는데 다 꽝이었어요. 첫 번째 간 저기 근처에 무슨 통증의학과? 네. 회사 근처에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그냥 드립다 비싼 도수 치료만 드립다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 있으시죠? 그래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도수 치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어. 그 말 그대로 이거 요것이 그거구나. 아니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계속 매주 주 2회 도수 치료만 받으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눈치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병원이 같았어요? 아닌데 이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전문 도수 치료사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사잖아. 네. 이거 이상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야. 이게 아니구나. 이건 좀 다르다. 그래갖고 또 딴 데도 알아보고 뭐.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이유가 네. 실제로 제 경험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브리즈방 그러니까. 시술을 아니 깔끔하게 났잖아요. 주변에 혹시 제가 네. 그런 비슷한 증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있으시면 50견 쪽 뭐가 있으면 네.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선생님. 모가지를 끌고 갈게요. 네, 주 2, 3회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50견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견의 세 가지 이제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통증이고요. 두 번째가 염증, 세 번째가 운동 범위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로 절대 치료가 잘 안 돼요. 아까 방금 우리 환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자, 50견이니까 어깨가 굳어졌으니까, 자, 도수하세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치료만 해가지고는 왜 한 가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증에 대한 치료, 그 다음 염증에 대한 치료, 그 다음 운동 범위에 대한 치료,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드려요. 다양한 원인들을 같이 잘 치료할 때 내 몸이 회복하는 걸 잘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자분 얘기 들어보면 너무 모가지 끌고 오겠다. 근데 그 심정은 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정말 50견을 정말 아파 보시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일상생활 할 때도 힘들고 정말 여기 병원 저기 병원 갔는데도 자꾸 운동만 하라 그러고 치료는 받는데 계속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설명은 안 해주고 정말 그게 답답해요. 근데 여러 가지 통증이 되는 증상에 대한 원인들을 같이 잘 치료한다면 50견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텐데 병원을 잘 선택하는 팁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설명을 잘하는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을 한다는 거는 이 병이 어떤 거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주사, 약, 그냥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분이 이것을 알고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해서 좀 가는지 환자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후도 어떤지, 그 다음에 앞으로 생활 관리도 어떤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다면 좀 더 병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것도 병이라는 게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을 때 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를 전체적으로 잘 케어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네, 거, 네. 스트레칭. 네. 그런 근력이라 그랬더니 아까 근력운동이라 그랬던 그거보다는 약간 스트레칭 위주의 어떤 네.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해요. 좋아요, 그런 건. 예, 진짜. 뚝뚝 뻗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뚝 뻗어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 그거 할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실 것 되네. 같아. 그러실 것 같아. 그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야. 괜찮은 거지, 나 지금. 완벽한 거지, 이제. 네, 환자분이 느끼신 리얼한 경험을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잘 나아서 내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라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치료는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잘 따라오셨어요. 자, 브리즈망을 했어요. 하고 이분은 딱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브리즈망 해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재활치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다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굳어져서 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브리즈망을 하고 한 달도 아직 한 2주 정도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1년 뒤에 왔어요. 또 굳어져서 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제가 열심히 좀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려도 환자분들이 좀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냥 본인 생각이 다 나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따라오시면 이유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분 보면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치료한 대로 병을 잘 이해하셨고 치료 잘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도 잘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잘 좋은 의사에게 좋은 치료를 받으면 그리고 좋은 치료 관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브리즈망 50견은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깨 때문에 50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회복시켜 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솔직한 경험담을 전해주신 환자분께 직접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환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한 3개월 열심히 하세요 해도 또 좋아지면 또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론 저는 당연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상 들으니까 너무 저도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잘 치료 받으셨는데 그러나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목, 허리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좀 새로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그냥 딱딱하게 뭐 이건 이렇다,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치료한지에 대해서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하니까 되게 저도 좀 새로웠고 오히려 더 환자분들한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셨다면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 저한테도 새롭게 브리즈방이 정말 이렇게 50견의 좋은 치료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엔딩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